네, 안녕하세요. 저는 석박사 통합과정 최재경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ASP.NET이라고도 알려진 Spatially Adaptive Pixel-Wise Networks for Fast Image Translation 연구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ASP.NET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2021년 12PR에서 발표가 된 논문이고, 이제 테크니온이라는 이스라엘에 있는 한 학교와 어도비 리서치 팀이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이고, 사이테이션 수는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좀 참고해 볼 만한 특징들이 있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한 도메인에서 다른 도메인으로 이미지를 변환시켜주는 그런 태스크에서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처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게 입력 데이터고 오른쪽이 아웃풋에 해당되는 출력 데이터인데요.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오른쪽 그림으로 트랜슬레이션 하려는 태스크인데 왼쪽에 값을 입력을 넣어줬을 때 기존의 어떤 소타급의 모델들은 359ms, 166ms이 걸리지만 지금 제한하는 네트워크는 35ms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런타임이 걸린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다른 태스크에서도 그렇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소타보다 18배나 빠르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장 오래 걸리는 그 네트워크보다 18배 빠르다라는 수치고요. 뭐 그냥 절대적으로 어, 또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이 레졸루션 그러니까 해상도가 점점점 높아질수록 다른 네트워크들은 당연히 이 런타임, 인퍼런스 타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제한하고 있는 아썸넷은 그렇게 길어지지 않는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굉장히 빠른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빠르고 또 이 고해상도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어떤 전략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어, 공간적으로 다양한 픽셀 파라미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픽셀 파라미터를 구성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뭐 CNN 같은 일반적인 어떤 네트워크가 아니라 MLP, 단순한 MLP를 써서 굉장히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저차원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빠른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쓰고 있다.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시누소이달 인코딩을 통해서 조금 더 고주파의 이미지 데이터, 이미지 컨텐츠를 잘 만들어내고 잘 학습을 해서 어떤 효율적인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논문에서 제시한 related works 중에 일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은 대부분 이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네트워크들의 특징은 굉장히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으나 그런 퍼포먼스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테크닉들이 조금 더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높이고 그리고 연산량도 많아지게 하고 런타임도 좀 느려지게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했다, 우리 연구가 잘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댑티브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이 어댑티브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은 입력에 따라서 파라미터가 좀 달라지는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기존에 있는 이제 하이퍼 네트워크라고 하는 모델에서 일부를 좀 가지고 와서 어떤 그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와서 해당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fully connected 네트워크, 그러니까 픽셀별로 다르게 다 연산이 되는 fully connected 네트워크에서 이제 어떤 글로벌한 특징을 잡아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한 특징뿐만 아니라 이제 로컬한 특징까지 잘 뽑아내고 있다라는 설명을 뒤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법인데요. 먼저 이 태스크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기 때문에 입력으로 들어오는 소스 도메인을 이제 오른쪽과 같은 타겟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그런 연구이고요. 입력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는 H by W by C, 그리고 출력으로 내보내는 이 도메인은 그냥 이미지 데이터, 3차원 RGB의 채널을 가진 그냥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C라고 명시해 놓은 이유는 이 왼쪽에 보이는 이런 레이블 클래스 데이터의 경우에 그 시멘틱 벡터에 따라서 시멘틱 클래스에 따라서 그 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C를 3이라고 그냥 숫자 3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클래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놓은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문제를 해결을 하려는 것이고요. 이 아삽넷 같은 경우에는 그게 두 가지 어떤 흐름이 있는데요. 먼저 처음에는 고차원의 고해상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영역, 그리고 이 밑에 흐름은 저해상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이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매우 병렬적으로 연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제 매우 낮은 저해상도의 데이터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어, 조금 더 연산량이 많은 이미지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고해상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연산량이 훨씬 더 많이 들고, 그리고 저해상도의 그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연산량이 굉장히 적게 드는데, 이 연구에서는 반대로 고해상도는 빠르게 처리하고 저해상도는 그것보다는 좀 더 느리게, 좀 더 시간이 걸려서 처리를 한다라는 어떤 네, 특이점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해서 하나씩 보면요.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세 가지 키포인트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해당 연구는 Spatially Adaptive Pixel-Wise Network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Spatially Adaptive, Spatially Adaptive Pixel-Wise Network, 굉장히 공간적으로 다양하고 픽셀마다 다 다르게 연산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픽셀와이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픽셀와이즈 각각의 픽셀들을 다 다른 네트워크로 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네트워크들이 매우 병렬적으로 연산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그 픽셀들이 독립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걸 그냥 단순하게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모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빠르게 또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MLP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의 특징인 어떤 그 이미지 내에서의 유사한 특징들을 잡아내는 그런 역할을 잘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공간적 맥락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Spatially Varying Pointwise Nonlinear Transformation 펑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그냥 이 MLP에 들어가는 입력 데이터들과 그리고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파라미터가 공간적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오는 그 XP와 P가 있는데요. XP와 P는 각각 이 픽셀에 대한 그 컬러 밸류, 픽셀 정보고요. 그리고 이 P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 정보입니다. 이 픽셀이 몇 번째다, X, Y 번째다라는 이제 그 위치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MLP를 구성하는 웨이트, 바이어스의 경우 파라미터는 공간마다 달라지는 파라미터입니다. 이 스페이셜리 베링 파라미터 파이 P는 어떻게 구해지는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여기서 단순히 MLP만을 가지고 이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처리를 하지만 공간적 정보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공간적 맥락을
을 다 표현할 수 있다, 잘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그 spatially varying parameter 파이 P를 좀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이 MLP 안에 웨이트로 자리 잡게 되는 이 파이는 바로 이제 그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측이 되는 값입니다. 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 spatially varying parameter pi p는 adaptive transformation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건데요. adaptive 아까 neural network는 입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네트워크를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p, 그러니까 픽셀마다 또 다르게 다 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adaptive transform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먼저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력 이미지를 굉장히 저해상도의 이미지로 다운 샘플링을 시킵니다. 이때 바이리니얼 다운 샘플링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해상도가 된 작아진 인풋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 통과를 시켜서 여기 안에서 좀 공간적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스트라이드가 컨볼루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조금 더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해진 예측 결과를 다시 원래 사이즈로 업샘플링을 시켜서 그 값을 이제 MLP의 웨이트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식이 있는데요. 이 저해상도의 데이터가 G라는 그냥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통과를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업샘플링한 결과가 이 파이 P가 된다. 즉 MLP의 그 웨이트 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운 샘플링 하는 과정, 즉 저해상도의 이미지로 변환하는 과정도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원래 사이즈가 1024x 1024였다면 이거를 16x 16으로 굉장히 많이 낮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CNN을 또 통과하면서 그 크기가 또 다시 줄어드는데요. 이 크기를 다시 늘리기 위해서 업샘플링 과정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두 단계로 작아진 샘플링 과정, 이 S 값이 그대로 다시 역으로 곱해지는 것, 즉 크기가 다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단계에서는 그 원래 이미지를 저해상도로 확 낮춰서 CN을 통과시켜서 출력된 결과를 이 MLP의 웨이트로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된 파이P, 그 웨이트 값을 어떻게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웨이트를 구하는 방식이 저해상도에서 어쨌든 추출된 어떤 특징, representation이기 때문에 뭐 공간적 정보 손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해상도로 줄여진 인풋의 경우에는 고주파 정보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MLP를 학습시킬 때 그 MLP를 구성하는 웨이트, 좀 전까지 만들어야 했던 웨이트 말고 XP와 P라는 P라는 그 공간 정보, 픽셀 정보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포지셔널 인코딩을 시켜줘서 다른 차원으로 보내주게 돼서 네, 이러한 한계를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네, 해결을 하는 방법은요. 먼저 이제 그 구체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포지셔널 인코딩 시킨 이 P라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조밀한
그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저도 이 부분을 좀 이해하는데 힘들었는데요. 그 이제 새로운 실제 그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주 효과적인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는 어떤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냐면 저주파의 신호만 굉장히 빠르게 학습을 하고, 그래서 고주파의 그 어떤 시그널들은 잘 학습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럴넷이 저주파만 빠르게 먼저 학습을 하기 때문에 고주파의 정보는 잘 학습을 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갑자기 이미지에서 저주파수와 고주파수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는 처음엔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렇게 왼쪽이 이제 그 어떤 이미지고요. 그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그 특징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저주파수대로만 이루어진 것을 보면 거의 흐리게 잘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고, 점점 더 많이 굉장히 고주파의 그 사인 함수들로 이루어진 값들을 보면은 조금 더 선명하게 디테일한 점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데이터는 이 주파수 대가 적은 주파수 대만 가지고 있는지, 혹은 더 넓은 높은 주파수 폭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어떤 그 레졸루션이 좀 바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이제 이렇게 저차원에서 다 어떤 그 추출 과정을 거쳐서 MLP의 웨이트로 들어가는 이 결과가 굉장히 저차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주파의 데이터만 좀 가지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주파수대의 값이 웨이트로 들어가서 모델이 학습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조밀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고주파의 데이터는 잘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이 MLP를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력으로 그 픽셀의 위치 정보에다가 좀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포지셔널 인코딩인데요. 이 포지셔널 인코딩은 보이시는 것처럼, 네, 그 시누소이드 이 함수에 태워서 지금 이 PX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영역들을 훨씬 더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모델이, MLP라는 모델이 가지고 있게 되는 주파수 영역대가 전부 다 넓어지면서 조금 더 아주 미세한 디테일들, 즉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잘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요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중간 전처리 과정을 입력 데이터로 추가로 넣어주게 되면서 이렇게 저차원의 과정을 거쳐서 거치게 되는 어떤 이 흐름들도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잘 형성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서 주파수 영역대를 고주파의 영역대로 늘려줬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시키지 않으면 이 고주파 영역대로 늘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고요.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을 잘 적용했을 때의 결과인데,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서 고해상도의 굉장히 세밀한 부분들을 잘 합성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결과가 이렇게 섬세한 부분들까지도 잘 트랜슬레이션 하고 있다, 잘 합성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결과고요. 기존에 있는 어떤 스타급의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모델들과 비교를 해서 또 다양한 데이터셋들에 적용을 시켜서 그 결과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그 평가인데요. 앞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정말 느린 다른 소타급의 모델보다 18배 정도 빠르다는 특징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레졸루션에 따라서, 로우 레졸루션은 동일하고, 이 하이 레졸루션은 점점점 런타임 시간이 높아지게 되는데, 로우 레졸루션을 처리하는 시간이 거의 동일한 이유는, 즉, 해상도가 바뀌어도 동일한 이유는 이 로우 레졸루션을 처리하는 CNN이 똑같은 S2, 그러니까 스트라이드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qualitative comparison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량적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지, 정말 어떤 qualitative한 평가를 위한 건데, 여기서도 그냥 시각적으로 그럴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이제 X에 해당되는 입력값이고요. 오른쪽이 출력 결과인데,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아싸 모델과 다른 소타급의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뒤처지지 않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훨씬 더 빠르게 잘 처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아썸넷이 훨씬 더 잘 생성을 해낸다, 이런 건 아니고, 좀 더 큰 특징은 그냥 고해상도의 이미지 데이터를 정말 빠르게 잘 처리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행한 실험은 이제 유저 스터디, 사람들의 어떤 perceptual 스터디를 진행을 한 건데요. 그냥 이미지 사진 2개를 보여주고 어떤 게 잘 합성을 했는지 모르는 그런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50명의 유저들에게 시행을 했고, 그 50쌍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오른쪽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밑에 있는 게 아썸넷이고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소타급의 다른 모델들인데요. 이 보팅한 결과가 hours에 해당되는 아썸넷이 조금 더 높은 경향, 혹은 그래도 반 이상은 좀 채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좀 부진하게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졸루션이 다른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렇게 골고루 좀 나쁘지 않은 복원이 아니고 트랜슬레이션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quantitative evaluation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정량적 지표를 가지고 이 제안하는 모델이 얼마나 잘났냐를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제 말하면 입이 아픈데, 네, FID라는 스코어와 또 픽셀 어큐러시, MIOU라는 그 3가지의 매트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FID는 낮을수록 좋은 지표고 나머지는 높을수록 좋은 지표인데요. 네. 이 값이 제안하는 연구에서 내 성능이 가장 좋고, 또 다른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도 다른 매트릭에서도 좋다, 그게 크게 레졸루션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MIOU라는 매트릭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게 높을수록 좋은 값인데, 그렇게 아주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견뎌볼 만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 X축이 런타임인데 전부 다 아주 초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연산을 처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왼쪽의 경우에는 입력으로 들어온 레이블 맵이고, 이걸 이제 오른쪽의 그림들처럼 잘 트랜슬레이션 시키는 거가 목표인데, 아까 얘기 드렸던 그 고주파의 영역들을 확장을 시켜주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이 고해상도의 이미지, 어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컨스턴트 FP, 이건 뭐냐면 픽셀마다 다 다르게 한 게 아니고 각각의 픽셀을 모두 동일한 펑션을 주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단조로운 결과, 잘 합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 S 같은 경우에는 다운 샘플링 레이트인데 너무 많이 시키거나 또 너무 적게 시켰을 때는 또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시켰을 때는 이제 너무 저해상도로 확 낮췄다가 다시 부풀린 거니까 정보 손실이 많이 일어나고, 너무 조금 줄였더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덜 작은 이미지를 처리하는 거다 보니까 CNN이 그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런타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다운 샘플링 배율을 32배로 하는 게 가장 적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래스 데이터셋 세 가지 중에 하나와 태스크가 좀 다른데요. 이전에는 그냥 이 레이블 클래스 이미지에서 RGB 이미지를 잘 합성해내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RGB 이미지를 뎁스 맵으로 잘 트랜슬레이션 시키는 그런 연구입니다. 보시면은 스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가지는 이 뎁스 맵보다 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제안하는 모델은 상당히 유사한 뎁스 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